142페이지 식물의 호흡이고요. 호흡이라는 거는 우리가 광합성을 통해서 만들어진 포도당을 식물이 이제 스스로 에너지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작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광합성에 정확하게 반대되는 작용이에요. 체험 보시면요, 호흡에 세포에서 양분, 이제 포도당이 되겠죠. 포도당을 분해해서 생명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얻는 과정이고요. 이 에너지를 이용해가지고 식물이 뭐 꽃을 키우거나 뭐 싹이 트거나 아니면 좀 잎이 자라거나 뿌리가 길어지거나 줄기가 자라거나 이런 것들 있죠. 식물의 생장과 여러 가지 성장, 발생 이런 거에 이제 에너지가 쓰이는데 이때 만들어진 에너지를 이제 호흡을 통해서 만들어져요. 그래서 호흡은 과정은요, 포도당과 산소를 이용해가지고 이산화탄소와 물과 에너지를 만드는 과정이고요. 이제 포도당은 당연히 만들어진 거고 산소도 이제 생성되거나 아니면 기공을 통해서 다시 들어올 수도 있겠죠, 부족하면. 그리고 물이 이제 생성된 다음 생성되고 이산화탄소도요, 만들고 남은 광합성에 쓸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제 남으면은 기공을 통해서 나갈 수 있겠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장수와 시기가 중요한데요. 여기다 밑줄에는 어떻게 해요? 모든 살아있는 세포 돼 있죠. 그래서 광합성 같은 경우는 영록체에서만 이루어지는 거 참고해 주시고요. 호흡은 모든 세포에서 일어나요. 모든 세포. 알겠죠? 그러니까 뭐 뿌리든 줄기든 잎이든 꽃잎이든 상관없이 모든 세포면은 살아있으면 다 호흡을 해요. 왜냐면 모든 기관이 다 에너지가 필요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람도 마찬가지인데요. 모든 세포에서 호흡이 이루어진다. 그리고 이때의 호흡이라는 건요, 우리들이 인간들처럼 뭐 저번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호흡기관을 이용하는 호흡은 아니에요. 호흡기관을 이용해서 산소가 들어오고 이산화탄소가 나가는 건 아니지만 마치 산소를 이용해가지고 이산화탄소가 나오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래서 호흡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그래서 원래 명칭은 세포가 하는 호흡이다 해서 세포호흡이에요. 그리고 요거는 우리가 호흡기관을 이용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내 호흡으로 분류를 해요. 참고로만 알아두시고요. 이렇게도 명칭이 붙는다. 근데 요거는 우리 이제 세포호흡이라는 건 나중에 이제 고등학교 때 따로 배울 거고요. 인간의 세포에서도 그래서 영양소를 가지고 산소로 물과 이산화탄소를 만들면서 에너지를 만드는 게 똑같이 이루어져요. 아시겠죠? 그래서 살아있는 생물이라면 모두 세포호흡을 하고요. 세포호흡은 모든 세포에서 이루어진다. 그리고 에너지를 만드는 과정이기 때문에 낮밤 상관없어요. 그래서 광합성 같은 경우는 낮에 주로 일어나잖아요. 빛이 있을 때. 그런데 호흡 같은 경우는요, 낮과 밤에 관계없이 항상 일어난다. 여기다 밑줄에 놓으세요. 그래서 모든 살아있는 세포에서 낮과 밤에 관계없이 항상 일어나는 거. 자, 호흡에 필요한 물질은 산소와 포도당이고요. 광합성으로 생성되거나 기공을 통해서 들어올 수 있다 말씀드렸었고요. 포도당은 광합성으로 만들어지겠죠. 호흡으로 생성되는 요소는요, 이산화탄소가 만들어져서 광합성이 이용되거나 아니면 기공을 통해서 나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물 같은 경우는 식물에서 사용되거나 이제 뭐 수증기를 통해 가지고 방출될 수도 있겠죠. 기공을 통해 가지고. 에너지는요, 싹을 키우거나 꽃을 피우는 등의 생명 활동, 키가 성장한다든지 잎을 피운다든지 그다음에 열매를 맺는다든지 등등 에너지가 필요할 일이 되게 많은데요. 거기에 이제 써먹겠죠. 자, 이번에 실험 보실 건데요. 호흡으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확인 실험인데요. 자, 석회수를 두고요. 왼쪽 가와 가에는 시금치가 있고요. 나에는 시금치가 없죠. 그리고 시금치와 연결된 석회수에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산화탄소가 나오니까 석회수와 만나서 뿌옇게 변하겠죠. 석회수하고 이산화탄소가 만나면요, 탄산칼슘이라는 게 만들어져요. 우리가 어디서 보냐면요, 2학년 1학기 때 암급할 때 나오는 거죠. 그치? 탄산하고 여기 이제 CO2가 물에 넣으면 탄산이 되거든요. 그리고 여기는 수산화칼슘 뭐 이런 거 있었어요. 그리고 그래서 탄산하고 칼슘이 만나면 탄산칼슘이 되잖아요. 그치? 이때 암금이 생성되는 게 석회수가 뿌옇게 흐려지는 게 이제 암금 생성 반응이에요. 그래서 기억해 두시고요. 석회수 안에 CaOH2라는 게 이제 있어서 얘가 이제 만나서 CaCO3 만나고 탄산칼슘이 되고 이 부분은 이제 물이 되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암금 생성 반응 때문에 석회수가 뿌여지는 거예요. 이거는 초등학교 때부터 배운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이산화탄소와 석회수가 만나면 이산화탄소의 성질은 석회수를 뿌옇게 하는 성질이 있다. 이걸 확인하는 실험이고요. 이때 석회수 말고 만약에 BTB를 넣었어요. BTB를 넣으면은 색깔은 무슨 색일까요? 친구를 있는 쪽이 노란색이 되겠죠, 그죠? 네. 또 이제 뭐
응용할 수 있겠죠. 네, 결과를 보시면요. 페트병 가의 기체를 통과시킨 석회수만 뿌옇게 변한다. 여기다 밑줄에 놓으시면 될 것 같죠. 결과를 외우시면 돼요. 식물의 호흡 결과 이산화탄소가 나오기 때문에 석회수가 뿌려지게 된다. 왜냐? 시금치의 호흡으로 이산화탄소가 발생하였기 때문이다라는 거고요. 자, 밑에 있는 광합성과 호흡의 비교에다가 이제 별표 정도 채워 놓으시면 될 것 같고요. 비교하는 게 많이 지문으로 많이 나오니까 참고해 주시고, 광합성부터 보시면요. 염록체가 있는 세포가 되겠고요. 주로 잎에서 이루어지겠죠. 잎에 있는 염록체가 있는 세포가 되겠고요. 일어나는 시기는 낮에 빛이 있을 때가 되겠죠. 기체 출입은 이산화탄소를 흡수해서 산소가 방출되겠죠. 양분과 에너지는요. 양분을 합성하겠죠. 포도당으로 양분을 합성하고요. 그러니까 화학 에너지로 저장이 돼요. 빛으로. 그래서 광합성 같은 경우는요. 빛 에너지를 에너지 전하는 입장에서 보면요. 빛 에너지를 태양의 빛 에너지를 포도당이 내는 형태로 화학 에너지로 저장을 하는 거고요. 호흡 같은 경우는요. 포도당에 저장된 화학 에너지가 있었잖아요. 화학 에너지를 다른 형태의 화학 에너지로 이제 저장을 시켜줘요. 이거는 포도당이죠. 이거는 이제 우리 아직은 배우지 않지만 고등학교 가면 ATP라는 에너지 형태로 바뀌게 돼요. 참고만 해주세요. 이렇게 에너지가 다른 형태로 저장이 된다 정도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호흡은요, 일어난 장소는 모든 살아있는 세포가 되겠죠. 그래서 세포면 다 일어나고요. 이 세포 중에서도 그냥 참고만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저번에 말씀드렸는데 1학년 때 우리 세포 하면서 마이토콘드리아라는 걸 배웠죠. 그때 간단하게만 언급드렸는데 에너지를 생성하는 기관이라고 했었고요. 이 마이토콘드리아에서 호흡이 일어나요. 광합성은 염록체에서 일어나요. 염록체는 식물에만 있는 거고요. 마이토콘드리아는 동식물 다 있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인간이나 동물들도 세포 호흡을 하는데 마이토콘드리아가 모든 세포에 다 있기 때문이에요. 일어나는 시기는 뭐 호흡이라는 거는 우리 숨 쉬는 걸 생각해 보시면 돼요. 항상 숨을 쉬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세포 호흡도 항상 일어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왜냐? 에너지는 계속해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낮밤 상관없이 항상 이루어진다는 거고요. 기체 출입은요. 산소를 흡수해서 이산화탄소를 방출하는 거죠. 양분과 에너지는 아까 말씀드렸지만요. 이 포도당에 있는 화학 에너지를 분해해서 다른 형태의 화학 에너지로 저장을 시켜놔요. 자, 밑에 있는 3번 식물의 기체 교환을 보시면요. 그래서 낮에는 호흡도 일어나는데 광합성이 더 많이 일어나죠. 그죠? 낮과 밤을 비교했을 때 낮에는 광합성이 호흡보다 더 많이 일어나죠. 근데 밤에는 호흡만 일어나죠. 그래서 광합성이 호흡보다 더 많이 일어나니까 이산화탄소가 주로 들어오는 것처럼 보이고요. 이렇게 CO2 흡수가 많겠죠. 산소 광합성이 더 많으니까 이산화탄소가 더 많이 흡수되는 것처럼 보여요. 그리고 밤에는 산소가 더 많이 나오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이거 잘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화살표 방향이 이제 지문으로 많이 나올 텐데 낮을 보시면요. 특히 빛이 강할 때 광합성량이 호흡보다 많다. 여기다 밑줄에 놓으시고요. 그러니까 이산화탄소 흡수량이 더 많겠죠. 이렇게 써놓으니까 헷갈릴 수 있어요. 흡수가 많고 오프는 방출. 낮에는 광합성이 많기 때문에 CO2가 흡수된 게 더 많아 보이고요. 그 다음에 밤에는 산소를 흡수해서 이산화탄소를 방출한 것처럼 보인다. 그죠? 광합성이 없으니까.
이렇게 이제 표시하면 될 것 같고, 그래서 그림을 보시면요, 광합성과 호흡이 계속 유기적으로 같이 이어지고 있는데, 낮에는요 이산화탄소 흡수량이 이산화탄소 흡수량이 더 많은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이산화탄소 계속해서 들어오는 것처럼 보여요. 왜냐하면 광합성이 더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산소는 계속해서 나가는 것처럼 보이죠. 밤에는요 산소를 흡수해서 이산화탄소가 계속해서 방출되는 것처럼 보이죠. 왜냐하면 광합성이 없으니까 호흡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지? 그래서 이 화살표 방향을 보시고 이산화탄소인지 산소인지를 묻는 문제가 많이 나와요. 참고해 주세요. 자, 오른쪽에 3번 보시면요, 아침과 저녁에 기체 교환되는데요. 근데 이제 왼쪽에 있는 거는 낮에 빛이 강할 때 얘기였었고요. 아침이나 뭐 새벽이나 아니면 저녁 같은 경우는 빛이 되게 약하잖아요. 그럴 때는요 광합성량하고 호흡량이 비슷하기 때문에 호흡으로 나왔던 이산화탄소가 그냥 바로 기체로 광합성 형태로 이제 흡수가 되고, 광합성으로 생긴 산소가 바로 호흡에 사용되는 것처럼 보인다. 그래서 이제 이산화탄소가 바로 호흡으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양과 광합성에 필요한 양이 같은 것처럼 보인다고요. 그래서 기체 출입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참고해 주시고요. 위에 있는 2번 실험도 있는데요. 이게 이제 마지막 실험 한번 볼게요. 이 실험은요, 광합성과 호흡의 관계를 확인하는 실험이고요. 유리종 안에 왼쪽에는 식물 없이 초만 집어넣고요. 오른쪽에는 나에는 식물하고 초를 같이 넣었어요. 그래서 식물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이 양초가 잘 켜지느냐 금방 꺼지느냐를 확인한 실험이고요. 근데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겠죠. 빛을 비추느냐, 빛을 차단하느냐. 그래서 빛을 비추는 조건은요, 광합성을 한다는 조건이고요. 빛을 차단하는 경우는 호흡만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빛을 비추면요, 광합성량이 더 많으니까 이산화탄소 흡수가 더 많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산화탄소가 상대적으로 적고 산소가 더 많으니까 불이 조금 더 오래 탈 수 있겠죠. 그래서 빛을 비추면요, 광합성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산소를 방출한다. 잘 기억해 주시고 양초가 오래 탄다. 그런데 만약에 빛을 차단시켜요. 그러면은 광합성이 이루어지지 않고 호흡만 이루어지잖아요. 호흡만 이루어지면 산소가 소모되고 이산화탄소가 계속해서 방출되니까, 산소는 불을 키우는 성질이 있지만 이산화탄소는 불을 끄는 성질이 있거든요. 무거워서. 그래서 양초가 꺼지겠죠. 그래서 빛을 비추면은 양초가 더 오래 타고요. 빛을 차단시키면 양초가 금방 꺼진다는 걸 참고해 주세요. 그래서 소화기 안에 이산화탄소가 많이 들어있어요. 자, 요거까지 해서 이제 오른쪽에 있는 1, 2, 3, 4번 한번 풀어볼게요. 낮과 밤에서의 이제 기체 교환에서의 화살표 방향이 은근히 헷갈리는 친구들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화살표 방향을 잘 왼쪽 그림과 잘 비교해서 낮에는 이산화탄소가 들어오는 쪽, 산소가 나가는 쪽, 밤에는 산소가 들어오고 이산화탄소가 나가는 쪽 잘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1번 볼게요. 포도당과 산소가 되겠죠. 그리고 물과 이산화탄소와 에너지를 만든다. 그게 호흡이 되겠고요. 식물의 호흡에 대한 설명을 오른 것 같은데요. 식물의 호흡은 밤에만 일어난다는데요. 항상 일어나죠. 숨은 항상 쉬는 거니까. 식물의 호흡은요, 엽록체가 있는 세포인데요. 모든 살아있는 세포면 되고요. 살아있는 세포 중에서도 마이토콘드리아라는 기관에서 한다. X. 그래서 1번 X, 2번 X. 식물은 호흡을 통해 양분을 분해해서 에너지를 얻는다. O가 되겠죠. 호흡으로 방출된 에너지는 식물의 여러 가지 생명 활동에 이용되겠죠. O가 되겠고요. 광합성은 엽록체가 있는 세포고요. 빛이 있을 때가 되겠고요. 산소는 방출하고 이산화탄소는 흡수하겠죠. 그리고 양분은 합성하고요. 포도당이라는 걸 합성하고 에너지는 저장하겠죠.
호흡은요 모든 살아있는 세포가 되겠고요. 항상 일어나고요. 산소는 흡수하고 이산화탄소를 방출하겠죠. 양분은요 분해를 해가지고요 에너지를 방출하겠죠. 4번은요 그래서 A는 이제 낮이니까 이산화탄소가 되겠고요. B는 산소가 되겠고요. 밤에는 들어오는 쪽이 산소예요. 그래서 D가 산소, C가 이산화탄소. 화살표 방향을 잘 보셔야 돼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 단어는 이제 마지막이고요. 광합성으로 만든 양분의 사용도 있는데요. 이 내용이에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지난주부터 말씀드렸는데 광합성을 통해서 포도당으로 생성되고요. 바로 이제 녹말의 형태로 저장된 다음에 이건 낮에 저장시키고 밤에는 설탕의 형태로 물에 녹여가지고 체간을 이용해가지고 여러 가지 기관으로 보낸다고 그랬죠.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광합성의 양분의 생성 보시면 낮에 엽록체에서 광합성으로 만들어진 포도당인데 포도당에 동그라미 쳐놓고요. 포도당이 잎에서 사용되거나 일부가 물에 잘 녹지 않는 녹말에다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그래서 포도당 생성돼서 녹말로 저장된다. 자 이번에 밤이 됐어요. 양분을 이제 이동시켜야 돼. 엽록체에 저장된 녹말은 주로 물에 잘 녹는 설탕에다 동그라미 쳐놓고요. 설탕으로 바뀌어 밤에 체간을 통해서 체간에다 밑줄에 놓고 식물의 각 기관으로 공반된다. 아시겠죠? 물은 물관을 통해서 이동되고요. 자, 식물을 여기 단면을 딱 잘라보면요. 안쪽에는 관이 있고 바깥쪽에도 이렇게 원 모양의 관이 있어요. 이 안쪽 관을 우리가 물관이라고 물이 통하는 통로고요. 바깥쪽 관이 이제 체관이라고 해서 설탕 형태로 물질이 이동하는 통로예요. 됐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양분의 사용과 저장인데요. 여기 보시면요. 세 번째 줄에 보시면요. 남은 양분은 그러니까 두 번째 식물체의 구성 성분이 되고 생장하는 데 에너지가 영양분이 사용됐잖아요.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남은 양분은 우리가 밧줄해 놓으세요. 다양한 형태로 바뀌어 뿌리, 줄기, 열매, 씨 등에 이제 저장이 될 거예요. 그래서 얘가 중요한데요. 녹말에 이제 설탕 형태로 이동된 다음에 여러 가지 기간에 따라서 이제 혹은 식물에 따라서 저장되는 물질이 달라요. 예를 들면 감자나 고구마는요 녹말 형태로 저장이 돼요. 다시 또 설탕에서 녹말로 바뀌는 거야. 그리고 포도나 양파 같은 경우는요 포도당의 형태로 또 바뀌어요. 그래서 약간 달짝지근한 맛이 나잖아요. 그리고요 사탕수수나 사탕무 같은 경우는요 설탕의 형태 그대로 저장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설탕을 만들 때 사탕수수를 이용하잖아요. 그리고요 콩 같은 경우는요 잘 아시겠지만 단백질이 많잖아요. 단백질의 형태로 다시 전환이 돼요. 그리고요 땅콩이나 깨 같은 경우는 기름 성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지방 성분으로 전환이 돼요. 우리 참기름 알죠? 참기름. 참깨를 갈아서 만든 게 기름 참기름이잖아요. 다시 감자나 고구마는 녹말의 형태로 저장이 되고요. 포도당이나 양파 같은 경우는 포도당, 그 다음에 사탕수수, 사탕무 같은 경우는 설탕, 콩 같은 경우는 단백질, 땅콩이나 깨 같은 경우는 지방의 형태로 다시 전환이 돼서 저장이 돼요. 아시겠죠? 자 오른쪽에 이제 마지막으로 환상박피라고 볼 건데요. 이제 이거는 농사를 짓는 기법 중에 하나인데요. 과수원 같은 데서 조금 더 당도라는 건 이제 단 정도를 말하는 거잖아요. 당도가 높고 더 튼튼한 혹은 뭐 더 맛있는 과일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환상박피를 한대요. 그림에 있는 것처럼 바깥쪽 부분에 있는 줄기의 바깥쪽 부분을 이렇게 잘라내면은 얘가 물관이 차단이 되겠죠, 그지? 그래서 설탕이 밑으로 내려가지 못해. 뿌리나 다른 기관도 이동 못해요. 그러면은 설탕이 위쪽에 쌓여 있겠죠. 쌓여서 옆에 있는 여러 가지 가지를 통해 가지고 잎으로 전달되면서 옆에 가지에 있는 과일들에게 전달되겠죠. 그러니까 위쪽 과일이 더 풍성하고 맛있게 더 달아지겠죠. 설탕이 더 많아지니까. 근데 아래쪽에 있는 과일이나 뭐 다른 기관에는 설탕이 전달이 되지 않겠죠. 체간을 잘라버렸습니다. 그치? 이걸 체간을 잘라내는 걸 우리가 환상, 동그랗게 박피 잘라낸다라는 소리고요. 체간이 재건되어서 양분이 아래로 이동하지 못하기 때문에 위쪽에 있는 열매들이 크고 맛있게 자란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농사에서 쓰는 기법이래요. 환상박피 방법. 그것만 참고해 주시고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환상박피를 통해서 뭐를 제거한다? 체간을 제거한다. 자 오른쪽에 5번 볼게요. 광합성으로 만들어진 포도당은요 바로 녹말로 바뀌어서 엽록체에 저장되었다가 주로 물에 잘 녹는 설탕의 형태로 바뀐 다음에 밤에 뭐를 통해서? 체관을 통해서 식물의 각 기관으로 이동한다. 그래서 식물은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하면요 광합성으로 생성된 물질을 호흡에 이용하죠.
그리고 호흡 결과 생성된 물질을 다시 광합성 이용하거나 에너지 생성할 수 있어요. 오케이? 여기까지고요. 자, 144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보시면요. 그림을 볼게요. 자, 1번을 통해 가지고 양분이 생성됐어요. 포도당이 생성되고 녹말로 저장이 됐죠. 그림을 한번 보세요. 포도당 한 분자고 녹말은 여러 분자가 붙어 있죠. 그 다음에 밤이 되면은 설탕 두 분자로 바뀌어 가지고 이제 줄기를 통해 가지고 이동해서 여러 각기관으로 전달되는 게 보여요. 그래서 뭐 열매라든지 꽃이라든지 뿌리나 이런 데 저장이 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쓰고 남은 양분은 저장이 되겠죠. 네, 밑에 보시면요. 감자나 고구마는 녹말로 저장되고요. 사탕수수는 설탕으로 저장되고 포도나 양파 같은 경우는 포도당으로 저장이 되고요. 그래서 양파도 여러분들 뭐 좋아하진 않겠지만 양파 드셔보시면 매운맛도 나지만 단맛도 나거든요. 그래서 포도당 때문에 난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콩 같은 경우는 단백질로 저장되고 깨나 콩 같은 경우는 지방으로 이제 저장됐다. 이렇게 이제 마무리를 하고요. 자, 145에서 147까지 한번 쭉 풀어보세요. 호흡에서는 5번 문제 정도가 좀 헷갈릴 수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 많이 헷갈려 하더라고요. 오늘은 이제 시험에 이제 호흡만 다룰 거니까 그렇게 어렵게 느껴지지 않을 건지 그만 풀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다음 주는 꼭 2학기 교재를 준비해 오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숙제는 프린트를 드릴 거예요. 2단은 다시 한번 정리하는 의미에서 전기 자기를 드릴 테니까 풀어오시면 다음 주에 답을 불러드리고 한 번만 같이 풀어요. 자, 같이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식물의 호흡에 대한 설명이고요. 밤에만 일어난다 했는데 1번이 틀렸네요. 항상 일어난다고 그랬고요. 광합성은 낮에만 일어나지만 호흡은 항상 일어난다. 산소를 이용해서 양분을 분해하는 과정이고요. 모든 살아있는 세포에서 일어난다고 했죠. 광합성은 영롱체가 있는 잎에서, 호흡은 모든 살아있는 세포에서 항상 일어난다. 넘어가고요. 1번은 1번이고요. 2번은요. 석회수를 뿌옇게 하는 거는요. 이산화탄소가 되겠죠. 식물이 있을 경우가 되겠죠. 그래서 답은 5번 되겠고요. 3번은요. 페트병 비에서 시금치의 호흡이 일어나죠. 네. 실험을 통해 식물의 호흡에 산소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이거는 맞는 말인데 실험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아니죠. 실험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는 이산화탄소가 나온다는 것을 확인하는 거죠. 그러니까 니은은 틀렸죠. 페트병을 어두운 곳에 두는 과정은 광합성을 차단시키고 빛을 차단시켜서 광합성이 일어나지 않고 호흡의 결과물을 확인하기 위함이죠. 3번에 3번이에요. 4번은요. 광합성으로 통해 가지고 호흡으로 전달되는 게 포도당과 A는 산소가 되겠고요. 그리고 호흡을 통해 가지고 물과 이산화탄소가 만들어지는 거죠. A는 산소, B는 이산화탄소고요. 틀렸고, 니은 간은 식물의 생명 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과정이고요. 호흡은 광합성으로 만들어진 양분을 이용하죠. 4번에 5번이에요. 자, 5번은요. 자, 빛이 있을 때 식물은 산소를 방출한다 그랬는데요. 빛이 있을 때는 식물은 산소를 방출하겠죠. 맞죠? 2번. 나의 식물은 광합성만 한다는데 이거 틀렸죠. 이렇게 쓰였으면 안 되겠죠. 모두는 뭐뭐만 보통 과학에서는 틀리는 질문이 많아요. 100%는 없다. 광합성도 하고 호흡도 하겠죠. 근데 광합성을 더 많이 할 뿐이에요. 그래서 2번 틀렸고요. 촛불은 가보다 나에서 더 오래 탄다. 나에서는요 광합성을 하니까 산소를 더 많이 뿜잖아요. 이산화탄소를 제거하고 산소가 나오는 거니까, 그렇지? 빛을 차단하면 촛불은 가보다 나에서 더 빨리 꺼진다. 이번에는 산소보다 이산화탄소가 더 많이 나오기 때문에 빛을 차단하면 식물은 이산화탄소를 방출한다. 그렇죠? 6번의 광합성과 호흡을 옳게 비교한 거는 답은 6번은 2번 넘어갈게요. 7번은요. A가 낮이니까요. A는 이산화탄소를 많이 흡수하고 산소를 더 많이 방출하죠. A는 이산화탄소, B는 산소. 그 다음에 들어가는 쪽이 밤에는 들어가는 쪽이 산소, 그 다음에 나가는 쪽이 이산화탄소가 되겠죠. 7번은 3번이고요. 8번은 A는 광합성, 가는 광합성, 나는 호흡이죠. A는 광합성에 필요한 물질이다. 맞죠? 나는 낮과 밤에 호흡이라는 건 항상 낮과 밤에 일어나죠. 낮에는 광합성 양이 호흡량보다 많죠. 4번 되겠네요. 8번에 4번.
5번은요. 광합성을 만들어진 양분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도 있는데 양분은 식물의 생산에 사용되고요. 주로 낮에 채광을 통해 주로 밤에 낮에는 광합성을 해야 되니까 저장해 놓고요. 밤에 이제 할 일 없을 때 저장해 놓은 녹말을 설탕 형태로 이동시킨다고 했죠. 2번이에요. 양파는 양분을 포도당의 형태로 광합성이 처음으로 만들어진 양분은 포도당이다. 사용하고 남은 양분은 녹말, 단백질, 지방 등 다양한 형태로 바뀐다. 10번은요. 양분이 포도당은 물에 잘 녹지 않는 녹말로 바뀌어서 주로 물에 잘 녹는 설탕으로 바뀐 다음에 체가를 통해서 그래서 했던 거네요. 10번에 5번 되겠고요. 식물체를 구성하는 성분이 되고요. 생명 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얻는 데 사용되고요. 사용하고 난 양분은 저장되겠죠. 11번에 다 맞네. 5번. 자, 단백질의 형태는 콩이겠죠. 1번이고요. 자, 오른쪽에 이제 1번, 2번 같이 볼게요. 그림과 같이 싹이 트고 있는 콩을 싹이 트고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에 대한 설명은 옳은 것인데 싹이 트고 있으니까 싹이 트고 있는 이 씨앗도 호흡은 한단 말이에요. 근데 얘가 광합성은 안 하잖아요. 잎이 없으니까, 그지? 그러니까 호흡을 해. 그래서 산소를 쓰고 이산화탄소가 나올 거예요. 그리고 이제 호흡을 하는 과정에 열도 방출이 돼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래서 온도가 낮아지는 게 아니라 온도가 높아질 거고요. 콩의 호흡으로 열이 방출된다. 네, 니은 맞고요. 기억은 틀렸고 니은은 맞고 콩에서 양분을 분해서 에너지를 얻는다. 맞죠? 니은 뒤 호흡만 이루어지는 걸 찾는 거예요. 1번에 5번이고요. 참고로 그냥 추가로 말씀드리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호흡의 결과 필요한 에너지도 생성하고 열의 형태로도 생성된다. 이것만 더 추가해 주시면 돼요. 2번은요. 이산화탄소의 흡수량과 방출량을 맞는데요. 이산화탄소 흡수 그러니까 0을 기준으로 위쪽은요 광합성이 활발하다는 거고요. 아래쪽으로는요 광합성보다는 호흡이 더 활발하다는 거 말해주는 거죠. 그래서 시간대를 보시면요. 그래서 오전 6시까지는 호흡만 이루어지고 있는 걸 볼 수 있고요. 오전 6시에서 오후 6시 사이에는 이제 빛이 있으니까 광합성을 하겠죠. 그리고 광합성이 많으니까 이제 이산화탄소 흡수량이 높아진 거예요. 그래서 밤 시간에는 호흡만 일어난다. 그지? 맞죠? A시기에는 광합성이 가장 활발하다. 가장 높은 게 이산화탄소 흡수량이 가장 높을 때가 광합성이 가장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때예요. 그죠? 아, 기억에는 밤 시간 N만 돼 있네요. 밤 시간에는 호흡만 일어난다. 이렇게 바꿔야 됩니다. 그지? 기억은 틀렸고 니은은 맞고요. 디귿 B시기에는 광합성량과 호흡량이 같아서 이산화탄소 흡수량과 방출량이 같은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정지 있는 게 아니고 흡수량과 방출량이 같은 거예요. 그래서 들어오고 나오고 알겠죠? 이번에 5번이고요. 자, 단원평가 몇 개만 더 풀어볼게요. 1번 같이 풀게요. A와 B에 해당하는 물질들인데요. 광합성이라고 돼 있을 거고요. 물과 이산화탄소가 되겠죠. A는 이산화탄소, 그리고 B는 포도당이 되겠죠. 답은 5번 되겠고요. 천천히 할 테니 같이 풀어요.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있는데요. A는 공기 중에서 잎의 기공을 통해 흡수된다. 이산화탄소 기체니까 기공을 통해 흡수되겠죠. A는 이산화탄소니까요. BTB 용액의 색깔을 변화시키는데 어떻게? 노란색. 3번 물은 뿌리에서 흡수되어서 체가 아니죠. 물관을 통해서 줄기에 있는 물관을 통해 가지고 이동하고요. 잎의 증산작용을 통해 가지고 상승하게 된다. 3번이네요. 4번은요. B는 포도당이 되겠고요. 물에 잘 녹지 않은 녹말로 저장된다. 광합성으로 생성되는 산소에 향의 불씨를 갖다 대면 불꽃이 타오른다. 그렇죠? 3번은요. 이제 이렇게 빨대를 이용해 가지고 노란색 PTB 용액에다가 숨을 불어넣으면 노랗게 변해요. 자, B는요. 식물을 넣고 C는 식물을 넣고 빛을 가려요. 우리 앞에 했었던 실험이죠. 노란색은요. 햇빛이 잘 비치는 곳에 일정한 시간을 두고 병 B의 색깔. B의 색깔은요. 노란색에서 초록색으로, 초록색에서 파란색이 되겠죠. 그래서 파란색을 찾으시고 광합성에 이산화탄소가 사용되기 때문에 3번에 4번. 4번은요. 이제 아이오딘, 아연, 칼륨 용액을 떨어뜨려서 녹말을 검출하는 거고요. 녹말이 검출되는 청람색이다. 그지? A는 영록체다. 그죠? 나에서 영록체가 청람색을 띠는 까닭은 포도당이 아니라 녹말로 전환이 돼 저장되기 때문이죠. 빛이 없는 곳에 둔 검정말을 관찰하면요. 청람색을 띠지 않죠. 포도당이 생성되지 않고 녹말로 전환되지 않는 4번에 1번이고요. 광합성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 요인과 광합성량의 관계에 대해 있는데 우리가 아는 그래프는 딱 두 개밖에 없어요. 그지? 2번하고 5번인데요. 5번은 온도에 대한 그래프였고 2번은 빛의 세기와 이산화탄소 농도였죠. 답은 2번 되겠네요. 5번에 2번.
계속 뭐 풀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이 단어는요 뭔가가 문제를 보면서 논리적으로 푸는 게 아니고요 외워서 그냥 풀시면 돼요. 결론을 가지고. 알겠지? 자, 이 실험 알죠? 1% 탄산수소 나트륨에다가 집어넣는 이유는 이산화탄소 공급을 위해서다. 그리고 산소 기포수가 많은 게 빛의 세기가 세질수록 산소 기포수가 많아서 빨리 떠오른다. 결론이잖아요. 답은 6번에 4번이고요. 탄산수소 나트륨 수용액은 뭐다? 이산화탄소 공급을 위한 거다. 그치? 시금치 조각이 모두 떠오르는데 걸리는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데요. 이 말을 바꾸면요. 광합성을 잘 할 수 있는 방법이죠. 빛의 세기를 세게 하면 되겠죠. 전등이 켜진 개수를 늘린다. 그리고 이산화탄소 공급을 더 늘리면 되겠죠. 탄산수소 나트륨을 더 넣어준다. 그죠? 용액의 온도를 최적의 온도를 맞춰줘야겠지. 40도씨 이상이 아니라. 그래서 디귿은 틀렸고 기억은 니은이 맞네요. 7번에 3번이죠. 8번은요. 증산작용에 대한 거. 잎의 기공을 통해서 일어났고요. 기공이 열리는 주로 낮에 활발한 거지. 답은 2번이네요. 식물의 체온이 높아지는 것을 막을 수 있고요. 기화열을 흡수하기 때문에 뿌리에서 흡수한 물이 잎까지 상승하는 원동력이었고요. 물이 수증기로 변하면서 공기 중으로 빠져나가는 현상이었죠. 8번에 2번이에요. 9번은요. 증산작용을 확인하는 실험이었고요. 잎에서 증산작용이 활발하다라는 걸 확인하는 거죠. 가의 물의 양이 가장 많이 줄어들었고요. 가는 다보다 증산작용이 더 활발하죠. 잎이 있으니까. 나에서는요. 증산작용이 일어나지 않는다가 아니라 증산작용이 일어나는데 비닐이 있기 때문에 수증기가 탈출을 못하니까 포화되잖아요. 그래서 물방울로 다시 응결이 돼버려요. 9번에 3번이에요. 잎에서 증산작용이 일어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식용유는 물의 증발을 막기 위한 거죠. 10번은요. 이제 가는 기공이 닫혀 있을 때 주로 밤이고요. 나는 기공이 열렸을 때 주로 낮이겠죠. A는 표피세포, B는 공변세포, C는 기공이고요. 자, A는 표피세포 틀렸죠. 10번에 1번이네요. B는 공변세포고요. 광합성이 일어나는 거죠. 왜냐면 영록체가 있으니까. C를 통해서 기공을 통해서 수증기, 산소, 이산화탄소 같은 기체가 출입을 하고요. 가는 주로 낮에, 나는 주로 낮에, 가는 주로 밤에, 나는 주로 낮에. 증산작용은 나, 기공이 열렸을 때 활발하죠. 11번은요. 증산작용이 잘 일어나는 조건은요. 증산작용이라는 건 물이 수증기가 돼서 빠져나가는 거잖아. 그러니까 증발이 잘 일어나는 거를 찾으면 되겠죠. 주로 뭐 온도가 높거나 바람이 세거나 건조하거나 건조하다는 건 습도가 낮을 때죠. 그리고 기공이 열려있을 때지. 11번에 1번하고 3번 빛이 강하고 바람이 잘 불 때. 자, 호흡을 하는 목적은요. 에너지를 만들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에너지 찾으시면 되고요. 4번 생명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다. 12번에 4번. 13번은요. 자, BTB를 또 불어넣는 거네요. 자, 시험관 B와 C에서는 색깔 변화가 없다 되는데요. A는 아주 많이 불어서 이산화탄소가 많이 녹아있어서 노란색, B는요 적당하게 불어서 초록색인 거예요. 중성 상태고, C는 알루미늄 호일을 씌웠고요. D는 이제 빛이 있으니까 광합성을 하겠죠. 그러니까 D에서만 색깔 변화가 있는 거예요. 시험관 B와 C에서는 색깔 변화가 없다 되는데, 그죠? 맞죠? B와 C에서는 색깔 변화가 없다. A에서만 숨을 불어서 노랗게 만들고, B는 그냥 붓거든요. 그리고 C에서는 C는요 BTB를 불어넣지 않았네요. 시험관 A만 BTB를 불었으니까. 원래는 숨을 불어넣으면 이산화탄소는 노랗게 되잖아, 그지? 그런데 C에서는 초록색 BTB 그냥 그대로인 거야, 그죠? 그러니까 검정말을 넣고 검정말이 호흡을 하면서 이산화탄소를 뿜으니까 이제 노랗게 변하겠지. C는 노랗게 변하고 B는 그대로겠죠. 그래서 B와 C에서는 색깔 변화가 없다가 아니라 이번에는 앞에 있는 우리 그 첫 번째 실험하고 좀 변형시킨 거였지. 그래서 호흡이 이루어지는 걸 확인했죠. C에서는 호흡만 이루어지기 때문에 색깔 변화는 노랗게 변해요. C는 초록색에서 노란색, B는 초록색 그대로고요. 이번 시험관 C는 시험관 A와 같은 색깔로 변한다고 했는데요. 노랗게 변하겠죠. 네, 2번이 맞네요. 시험관 C에서는요 BTB 용액 속 이산화탄소의 양이 줄어든다는데요. 시험관 C에서는 이산화탄소 양이 늘어나겠죠. 시험관 C에서는 광합성과 호흡이 모두 일어나고요.
아니죠. 광합성이 일어나지 않고 호흡만 일어나죠. 시험관 뒤에서는 광합성과 호흡이 모두 일어나는 거고요. 초록색 BTB 용액 속에 이산화탄소가 많아지면 노랗게 되겠죠. 14번에 광합성과 호흡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 같은데 광합성과 호흡은 모두 살아있는 세포 아니죠. 호흡만 모두 살아있는 세포고 광합성은 염록체가 있는 잎에서. 2번은요. 광합성은 빛이 있을 때만 일어나고요. 호흡은 항상. 2번이네요. 답은 2번. 넘어갈게요. 15번은요. 기체 교환에 대한 설명이고요. 낮에는 광합성만 일어난다. 산소를 방출한다. 그러면 호흡도 일어나죠. 기억 틀렸고 니은. 밤에는 호흡만 일어나죠. 그래서 이산화탄소를 방출한다. 니은은 맞네요. 광합성량과 호흡량이 같으면요. 겉보기에는 기체 출입이 없는 것처럼 보이죠. 니은 디귿 15번에 5번이네요. 자, B는요. 16번에 B. 이산화탄소가 되겠고요. 이산화탄소는 동물의 호흡에 사용되기도 한다. 되는데요. 호흡에 사용되는 건 산소잖아. 1번이 틀렸네요. C는요. 포도당이고 광합성으로 처음 만들어진다. 맞고 3번 D는 산소고요. 잎의 기공을 통해서 드나든다. C는 물에 잘 녹지 않는 녹말의 형태로 바뀌어 저장된다. E는 녹말은요. F 설탕으로 바뀌어서 각기각으로 이동한다. 그죠? 16번에 1번이고요. 17번은 환상막피에 대한 문제가 되겠고요. 식물의 체관을 제거시켰죠. 잎에서 광합성이랑 상관없는 거죠. 잎에서 광합성이 일어났으니까 이제 체관으로 설탕이 이동을 할 수 있겠죠. 디귿. 잎에서 생성된 양분이 B 아랫부분으로는 정상적으로 이동하지 못하고 AM만 이제 설탕이 쌓여 있으니까 사과가 되게 크고 당도가 달아지겠죠. 17번에 그래서 3번 되고요. 네, 여기까지 할게요. 뒤에 있는 중단 기출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아시죠? 그래서 오늘까지 해서 1학기 교재를 마무리했고 다음 주는 그 2학기 교재를